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축구팬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3차전,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운명을 건 대결이 곧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한 경기 이상입니다. 지난 2024 아시안컵에서의 아픈 패배, 그 기억을 씻어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요르단에게 0대2로 무너졌던 그날 이후 대한민국 축구는 거센 폭풍 속을 헤쳐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혼란스러웠던 대표팀 체제, 그리고 올림픽 예선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까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새로운 대표팀, 그리고 캡틴 손흥민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대한민국 선수들. 과연 이번에는 요르단을 넘어 월드컵으로 가는 길을 확실히 다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2024년 2월,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아시안컵 4강전에서 대한민국은 요르단에게 0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기 내내 흔들린 조직력, 번번이 뚫린 수비, 그리고 골 결정력 부족. 그날의 패배는 단순한 한 경기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대한민국 축구는 거대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되었고, 대표팀은 몇 개월 동안 새로운 감독을 찾느라 표류했습니다.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홍명보 감독이 지휘봉을 잡게 되었죠. 하지만 그 사이 한국 축구는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맞이했습니다.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이는 대한민국 축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과거의 아픔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요르단과 맞섭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홈에서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뭉쳤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설욕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중요한 전력 공백 속에서 경기에 나서야 합니다. 팀의 중심 역할을 맡아온 이강인과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가 이번 경기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백승호와 정승현까지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하면서 대표팀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특히 김민재의 부재는 수비 라인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아시안컵에서 김민재가 없는 상황에서 요르단의 알타마리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알타마리는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한국 수비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알타마리는 요르단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로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경험 많은 수비수들이 있습니다. 권경원과 조유민이 김민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필사의 각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민재만큼의 존재감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두 선수 모두 K리그와 대표팀에서 경험을 쌓아온 검증된 자원들입니다. 홍명보 감독 역시 이들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수비 전술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의 핵심은 수비 조직력을 얼마나 빠르게 정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민재 없이도 탄탄한 수비를 구축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요르단을 상대로 충분히 승리를 노릴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싸운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강한 대한민국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요르단은 피파 랭킹 54위에 위치해 있지만 단순한 숫자만 보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난 아시안컵에서 우리는 요르단의 무서운 경기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요르단 공격의 핵심인 무사 알타마리. 그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개인 기술을 앞세워 상대 수비를 흔드는 선수입니다.
지난해 아시안컵 4강전에서도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수비를 무너뜨린 장본인이죠. 이번 경기에서도 한국의 가장 큰 경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알타마리는 측면에서 빠르게 치고 들어와 단독 돌파를 시도하거나 동료들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배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수비가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 빈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날카롭습니다. 김민재가 없는 이번 경기에서 한국 수비진이 그의 움직임을 어떻게 봉쇄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르단도 완벽한 팀은 아닙니다. 수비 조직력이 불안정하고 강한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팀입니다. 한국이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가하면 요르단의 수비진은 실수를 연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3차 예선 원정 경기에서도 요르단은 한국의 빠른 공수 전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0대2로 패배했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허점을 보이고 있어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의 핵심은 알타마리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리고 요르단의 허술한 수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할 것인가입니다. 홍명보호가 철저한 수비 조직과 빠른 압박 전술을 활용한다면 요르단을 상대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강한 정신력과 조직력이 빛을 발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번 경기에서 어떤 전략으로 나서야 할까요? 홍명보호가 이번 경기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캡틴 손흥민입니다. 이번 경기는 이강인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왼쪽 측면에 머물지 않고 중앙으로 적극적으로 이동하며 상대 수비진을 흔들 것입니다. 빠른 드리블과 날카로운 슈팅 능력을 활용해 직접 득점을 노리거나 황인범과의 연계를 통해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의 핵심은 황인범입니다. 그는 패스 능력이 뛰어나며 경기 조율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황인범이 호흡을 맞추며 요르단의 수비를 교란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이번 경기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특히 빠른 원터치 패스를 활용해 상대의 조직적인 수비를 무너뜨리는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또한 측면 공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르단의 수비진은 강한 압박에는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이며 특히 측면 수비가 불안정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이기재와 김진수가 오버래핑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상대 측면을 흔들어야 합니다. 두 선수의 크로스 능력이 좋은 만큼 빠른 측면 공격과 정교한 크로스를 통해 대한민국이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 요르단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르단이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이 빠른 공수 전환과 압박을 통해 경기 흐름을 지배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손흥민의 공격적인 움직임, 황인범의 경기 조율, 그리고 측면 수비수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홍명보호가 철저한 준비로 요르단을 제압하고 북중미 월드컵 진출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조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요르단 역시 월드컵 본선 직행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을 것이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강한 승부욕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우리의 홈 경기입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만큼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팬들의 함성을 들으며 더욱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대표팀에 힘을 실어줍시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예선전이 아닙니다. 지난 아시안컵의 패배를 서력하고 월드컵으로 가는 길을 확실히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강한 정신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요르단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팬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경기장에 직접 오신 분들도, TV 앞에서 응원하는 분들도 대한민국 대표팀을 향해 한마음으로 외쳐봅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또 한 번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함께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대하며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